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호 발사 특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면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가 됩니다. 부품 이상으로 한 차례 이제 발사가 연기됐던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인데 지금 성공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어.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에서는 궤도 안착에 실패하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현재 우려했던 기상 여건도 양호하고 기계적 문제도 없어서 발사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로 우주센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혁수 기자, 조금 전에 발사 시각이 4시로 정해졌다고요? 네,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누리호의 발사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발사까지 14분 남은 상황입니다. 기상 여건과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 결과입니다. 이곳 나로 우주센터의 풍속은 초속 4m로 세지 않고 10km 상공의 고층 풍도, 위험 기준인 초속 75에서 85m에 한참 못 미치는 초속 15m입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발사 작업을 시작해 가장 중요한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 충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분 전이죠. 3시 28분에는 발사체 기립 장치까지 철수를 해서 말 그대로 발사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사 10분 전인 3시 50분부터는 발사 관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준비 작업과 카운트다운을 진행합니다. 누리호는 1단 로켓과 페어링, 2단 로켓을 분리하고 고도 700km에 도달해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까지 차례로 분리하면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이때가 이륙 후 16분 7초 즈음이 되는 시점인데 이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추가로 3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사 직후 1시간 10분 뒤인 5시 10분쯤 발사 성공 여부 브리핑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제 날씨와 기계 모두 지금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준비 상황과 또 발사 장면까지 저희 TV조선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이형진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또 10년째 누리호 발사체 개발에 참여한 최영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팀장, 또 TV조선 산업부의 박상현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상현 기자,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발사가 될 텐데 2차 발사할 때까지 발사 일정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박 기자? 일단 먼저 앞서 보신 대로 일단 오늘 발사는 현재까지는 잠시 한 10분 남았습니다. 4시로 정해졌습니다. 예. 잠시 후면 이제 발사가 될 텐데 크게 단계를 나눠보면 5단계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누리호가 발사대를 출발을 해서 예. 127초 후에 일단 1단 엔진이 분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233초 후에는 위성 덮개라고 하죠. 이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요. 다시 274초 후에 2단이 분리되면서 이제 3단 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누리호는 일단 3단 엔진으로 이제 887초 후에 고도 700km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때 실제 탑재한 성능 검증 위성이 있는데 이 예.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되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967초에 출발한 지 967초 후에 네. 이게 3단의 이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모사체를 실었습니다. 그 모사체 위성 모사체인데 예. 그 모사체가 분리가 됩니다. 예. 결국 이제 발사가 시작되고 나서 16분, 정확히 따지면 16분 7초 후라면은 이제 발사체 역할은 모두 끝나고 이제 앞으로의 결과만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까 초수로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대체로 한 15분 정도, 발사 후에 15분 정도 지나면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사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무엇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막바지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박사님. 네, 들어보시면 현재까지 일단 가장 우려했던 게 날씨 부분인데 네. 현재 이제 고흥 나로 우주센터 같은 경우는 취재진 얘기로는 발사를 위해서 날씨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사를 위해 준비했던 상황도 모두 마쳤고 이제는 잠시 후면 발사대만 출발을 하면은 발사를 위한 모든 과정은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연료 주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발사를 위한 모든 과정은 마쳤고 발사 10분 전에 자동 이제 운항 시스템이 운행이 되게 되는데 네네.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은 바로 발사는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번 발사가 이제 미뤄졌다가 일단 이제 오늘 지금 화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만 하늘은 아주 맑고 기상 상황과는 전혀 좀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완전히 제거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기상적인 조건이나 발사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 단계가 거의 완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누리호가 발사 카운트다운이 됐죠. 이제
10분 정도 되겠네요. 10분 후면 이제 발사가 될 텐데 박 기자 1차 발사 당시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 10월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당시 이제 1차 발사 때가 좀 다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 이 당시에 이제 1단과 2단이 순조롭게 분리되면서 이제 누리호가 99%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마지막 3단 엔진이 예상보다 빨리, 그러니까 산화제가 부족해지면서 예상보다 빨리 타면서 위성을 고도 700km까지 올리는 거기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번 2차 발사에서는 이제 1차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3단 추진체 내부와 외부를 보강하는 작업까지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봤었는데 갑자기 1단 산화제 탱크 안에 있는 레벨 센서에서 갑자기 이상이 발생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이제 연기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차례가 연기가 됐었고 1차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일단 하루를 연기를 시켰다가 다시 또 5일째 만에 오늘 쏘게 되는 건데 예. 이때만 해도 이제 3단, 1단이 아닌 이제 1단 추진체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예. 누리호를 다시 조립동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원래는 1, 2단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예. 약간의 전기계통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 분리는 없이 부품을 교체해서 일단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2차 발사가 1차 때와 가장 다른 부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부분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 위성의 탑재 여부가 되겠습니다. 네. 1차 발사할 때만 해도 이게 성공에 대한 확률이 좀 낮았다고도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무리하게 1차 때 실제 위성을 넣기보다는 이 가짜 위성 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사체를 실어서 일단 발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이번 2차 발사에는 좀 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항우영 예. 같은 경우도 실제 위성을 탑재를 해서 쏜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고도 700km의 실제 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 위성이 정상 작동을 하게 된다. 네. 이렇게 된다면 가장 큰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면요. 풍속도 양호하고 비와 낙뢰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리호 발사 전에 준비 점검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누리호 발사 10분 전 이제 발사가 자동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현원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차 발사할 때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당시에는 거의 뭐 90%다 성공한 것도 다 알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끝에 가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당시 심정 같은 것들은 어땠었습니까? 예, 저 뭐 발사체 이제 개발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네.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누구보다 되게 컸습니다. 예. 첫 발사부터 완벽하게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 이 이제 미완의 성공이라는 이 결과를 접했을 때 아쉽고 허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첫 비행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30% 미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네.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팔콘 9의 전신인 팔콘 1 같은 경우 이제 3번에서 연속해서 이제 실패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들은 이제 실패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실패 원인들을 분석하고 예. 그리고 기술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동료를 통해서 현재와 같은 이 발사 성공률을 이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발사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뭐 이 자리에 와 있고 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노력과 예. 그다음에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예. 국민 모든 분들의 염원이 잘 담겨지면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지금 글쎄요. 이제 지금 뭐 교수님 보시기에 뭐 저 모든 것들이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 기술로 한 상황이잖아요. 올라가서 성공한다면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이 예. 이제 탑재체나 위성이나 이런 활용 기술들은 되게 우수했는데 예. 요 실제로 우주에 올라가는 우주의 수송 기술은 되게 약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2차 발사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이제 상당 부분 보강이 된 것이고 네. 어쨌거나 우주를 활용하고 우주에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우주에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추춧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센서 이상 초기만 해도 이제 단분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다 회복됐고 또 준비를 했고 다 제대로 맞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생긴 이후로 이제 항우연에서는
이제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도 1, 2단을 분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발견을 네. 했고, 그래서 1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에 있는 코어 부분을 갖다가 네. 변경을 통해서 지금 완벽하게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에는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박서영 기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가장 크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예. 뉴 스페이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이 아닌 네. 민간 기업들이 기술을 참여해서 우주 산업을 좀 이끌겠다 이런 목표가 큰데 이번에 누리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국내 순수 기술로 국내 민간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번에 한 300여 개 이상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립은 카이가 했고 전체적인 큰 틀은 항우연이 지금 잡고서 하고 있지만 이번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제 다음번부터는 아예 이제 발사 자체도 발사 중재 자체도 3분 전입니다.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번 발사 성공은 하게 된다면 더 큰 민간 뉴 스페이스로 가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나로 때는 일단 엔진이 러시아산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산인 상황, 우리가 만든 기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된 것들이 자력으로 발사하면은 큰 의미가 있겠다는 얘기죠. 네. 나로 같은 경우는 이제 2단형 발사체로 이제 1단 같은 경우는 러시아 기술에 의존했던 게 맞습니다. 예. 예, 지금의 누리호는 3단형 발사체로 이제 1단부터 3단까지 네네. 저희의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우리의 기술로 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 1톤급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쏘아올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6개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이 된다고 하면 7번째로 그 나라의 대열에 이제 입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2010년부터 저희가 누리호 엔진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엔진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조립 설비나 네. 그리고 엔진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평가 설비 이런 부분들도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8년 만에 저희가 2018년도에 시험 발사체를 성공을 했는데요. 네. 이 8년 만에 시험 발사체를 성공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전혀 기술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으로는 좀 2분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뭐 확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공 가능성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발사 임무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기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간에 방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시험 발사체의 시험 발사나 그다음에 누리호 1차 발사 등을 우리가 이제 자력으로 순수 우리 기술로 이제 진행을 해왔었고요. 예. 거기에서 발생됐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계속 해소하고 해결해 왔기 때문에 보완해 왔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혹은 이전보다는 훨씬 예.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렵겠지만 조심스럽게 성공 가능성을 조금 성공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성공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박사영 기자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요. 짧게 어느 정도 되면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3단까지 분리가 돼서 위성이 빠져나가는 데는 정확히 16분 7초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 되면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한 30여 분 후에 지상과 첫 극진방과 첫 교신을 하게 된다면 10, 예. 그때 마지막 9,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8, 있습니다. 네, 지금 카운트가 7, 되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6, 하겠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된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뿌리가 없어 볼수 보이죠? 있습니다. 예, 깔끔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자, 어느 정도 있다가 1단계가 분리다가 되죠? 네, 127초 정도 되니까 예. 한 2분 정도 좀 넘게 되면은 예. 1단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단 분리 모습까지는 화면에 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비행 힘차게 정상.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정상이란 이야기를 현장에서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륙됐던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계시고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누리호가 1단 분리를
조금 더 있어야겠죠. 아직은 일단 분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화면으로 봐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시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최대 현재까지서는 종합 통과. 화염의 모습이나 발사되는 양상, 그다음 비행하는 모습들이 모두 다 안정적으로 잘 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 뒤에 허옇게 나오는 부분들은 연소가 돼서 나오는 연기 같은 건가요? 방금 지금 지나갔습니다만. 네, 연소 연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비행 중에 그 대기하고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수증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박상현 기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 지나가게 되나요? 네, 아직은 이제 일단 분리는 안 된 상태인데요. 저 예. 일단의 가장 일단이 중요한 부분이 일단에 4개의 엔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야지만 최종 성과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 엔진을 분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일단 분이 분리되고 나면 233초 후에는 네.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2단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967초, 한 800초 넘어서 900초가 넘어가게 되면은 네. 16분이 넘어가면 그때 일단 안에 엔진 실려 정지 있는 확인. 성능 검증 위성이 일단 분리될 수 분리 있는지를 확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단 상황에서 엔진 봤을 때 지금 점화 일단 분리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네. 일단 분리가 확인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분리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일단 분리가 성공했다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아, 그 옆에 떨어지는 모습인가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까지가 됐고요. 그러면 성공 여부를 가리키는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박상현 기자. 네, 비행 어떻게 보면 정상,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도 100km 위성이 통과. 정확한 궤도에 올라가서 네. 지상과 이제 교신을 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제일 먼저 이제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극지방에 있기 때문에. 예. 발사 후에 한 30여 분 후에 발사가 성공되고 16분이 지나서 궤도에 오른 이후에 30분 이후에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항우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센터에서까지 교신을 하게 되는데 예. 오늘 봤을 때 지금 4시 정각에서 발사가 됐기 때문에 예. 현재 항우연 측에서는 5시 10분 정도에 아, 5시 성공 여부, 교신 여부를 발표할 수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 정각에 발사된 누리호는요, 지금 1단 엔진이 분리가 됐고 2단이 지금 점화가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소식이 이제 속속 전해지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이제 12년 3개월간의 독자 개발한 누리호 어떤 뭐 성공을 향해 가고 있으면 어떤 교수님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누리호의 성공의 의미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이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독자적인 우주 수송 기술의 어떤 확립 혹은 이제 확보 이걸 갖다가 제일 먼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우주 개발을 시작하는 뭐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주 개발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을 이제 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우리 우주 기술력의 이제 비행 성장력인데요. 정상. 네. 실제로 우주 발사체는 국방의 기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해외로부터의 어떤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진들의 노력으로 예. 설계에서부터 뭐 시험, 검증, 그다음에 인증까지 전체를 발사까지 다 우리 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우주 발사체 기술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 이 기술을 성공을 하게 되면 당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어떤 공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기술력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비단 우주 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 산업의 어떤 건전한 생태계의 확보 이런 것들과 크게 연관이 돼서 예. 그 앞으로 그 우주 개발 그리고 우주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예.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처음에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고 지금 현재 있는 취재진의 이제 기자의 전원으로 따르면 2단 엔진이 정지가 확인됐다. 이 뜻은 2단 엔진도 끝났고 3단 엔진으로 넘어갔다는 상황입니까? 저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단 이제 엔진이 이제 정지가 되고 나면 네. 이제 3단 엔진이 다시 점화가 됩니다. 근데 예. 이제 대기권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공기가 상당히 이제 희박한 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네네. 이 적은 추력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700km 목표하는 궤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최대 비행 속도까지를 정상. 보면
초당 한 7.5km의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네. 목포 궤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예.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성능 검증 위성을 이제 분리하는 그렇죠. 과정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항우연 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로는 목포 궤도 700km 궤도에 올라가서 네네. 오차 범위 한 35km 내외로 들어오면 발사가 성공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예. 엔진 점화. 자, 지금 상태로는 이제 고도가 300km에 진입이 됐고 3단 엔진이 점화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700km까지 이제 곧 올라가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더미가 아닌 진짜 위성들을 넣어서 갔잖아요. 박사영 기자, 그 안에 어떤 위성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위성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고도 300km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1차 발사 때 실패했던 부분이 이제 3단 엔진이 일찍 연소가 비행 되면서 정상. 고도 700km를 못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근데 과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이 수정이 됐으니 이게 이제 3단 엔진이 정확하게 다 기능을 다 해서 고도 700km를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700km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위성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위성 안에는 또 지금 현재 각 대학에서 만든 4개의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한 30cm 정도의 작은 위성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 위성은 이제 지금 현재 바로 사출되는 건 아니고 실제 위성 안에 달려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하루에 이틀에 하나씩 해서 이제 우주 쪽으로 쏘아 올리게 되는데 그 위성들은 이제 뭐 대기 관측이라던가 뭐 미세먼지 관측 이런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엔진 자, 지금 점화. 400km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여러 각도에서 찍은 발사 당시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누리호는 지금 고도 400km를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제 700km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으로는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서 곧 700km 지점에 진입할 것이란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여쭤보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1차 때 생각을 하시면은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 발사가 성공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3단 엔진이 이제 짧게 엔진이 연소가 되면서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미완의 성공이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지금 보면 고도 한 500km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궤도까지 목표한 대로 누리호가 잘 순항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초소형 큐브 위성, 이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뭐 실험을 하기 위한 겁니까? 능력은 있는 위성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원래 이제 큐브 위성은 대학에서 위성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던 위성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전자 기술들이나 다른 기타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현재는 이제 그렇게 조그마한 위성들도 궤도에 올리면 예. 충분히 미션을 성공을 할 수 있다, 미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러한 큐브 위성들을 이용해서 이제 미션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큐브 위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로 세로 10cm, 그다음에 높이 10cm를 원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이걸 갖다가 3개 붙이면 이제 3 유닛, 3 유닛이라고 하고요. 예. 6개 붙이면 6 유닛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저희가 싣고 올라간 거는 3 유닛이 3개, 그다음에 6 유닛, 6 예. 유닛이 1개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네네.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예. 대부분 이제 저희 우리 한반도 근처에 대기나 아니면 지형을 관찰하는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예. 그 중에 한 가지는 저기 우리 백두산의 이제 분화 과정들을 네. 관찰을 해서 분화 징후를 포착을 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미세먼지의 흐름을 본다거나 하는 역할들을 이제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소식으로는 누리호 고도 600km를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100km 남았고요. 650이네요. 650까지 갖고 이제 50km 남았습니다. 이제 곧 700km,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이제 700km 그 궤도 안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위성을 꺼내는 작업까지 지금 곧 잠시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성공을 가고 있고 곧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에 등극하는 겁니다. 앞서 성공했던 국가들의 이제
이전을 잘 안 해주잖아요, 이거는요. 왜 이전을 안 해주는지, 또 우리가 이거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우주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우주 발사체의 원래 이제 시작은 사실은 ICBM 미사일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 우주 발사체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위성을 싣고 올라가서 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예. 그 위성이 있는 부분에 탄두를 실어내면 이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퀀스나 혹은 발사의 절차 같은 것들이 정상. 들어가 있는 개발 기술들이 모두가 다 거의 동일한 기술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 예. 네. 그래서 이제 미사일 통제 규약에 따라서 이제 그 발사체 기술은 이전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성공을 하게 됐다는 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한 것으로 따지면 뭐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일본 등에 의해서 이제 10번째가 되는데요. 네. 실용급을 따져서 실용성을 따져서 1톤급 이상의 탑재체 혹은 1톤급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올린 나라로 치면 세계 7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우주 기술력을 우리가 갖추었다, 이제 이렇게 성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렇게 만약에 이제 위성을 올려놓은 다음 목표가 이제 달에 이제 착륙선을 보낸다 그러는데 그거는 언제쯤 예상을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된 겁니까? 달 탐사선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첫 번째는 달의 근처에 가서 달의 어떤 특정 궤도를 이렇게 도는 달 궤도선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달에 직접 착륙해서 달 표면을 관찰을 하고 뭐 자원을 탐색하는 이런 달 착륙선의 개념이 있습니다. 네네. 달 궤도선은 올해 8월에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그 패컨을 통해 가지고 쏘아 올려질 예정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달 착륙선은 2030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 위성 발사체가 이제 개발이 되면 예. 그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2030년 혹은 2031년에 아, 이렇게 이제 발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2031년에 달까지 가는 우주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리호 고도 650km 통과해서 보통 15분 정도면은 700km 궤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이 좀 지나간 시간쯤이면 누리호가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700km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 정도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 팀장님께 보시기에는 뭐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3단계 엔진도 정상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겁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렇죠.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차 발사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성공에 가깝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순간에 네. 예, 결국에는 이제 미완에 완성이 됐는데요. 예. 예, 지금 아직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예,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확인이 돼서 현장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4시 13분에 목표 궤도에 투입된 것이 확인이 됐다. 이런 보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에서 올라가 있고 그다음 단계는 이제 위성을 꺼내는 작업이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목표 궤도에 투입이 된 걸로 보니까 성능 검증 위성은 일단 투입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다음 단계는 뭐가 남았어요? 위성을 어떻게 꺼냅니까? 약 1분 있다가 1분 후에 이제 더미 위성 1.3톤의 더미 위성을 목표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위성들은 자기 궤도에서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박상현 기자, 지금 상태에서는 목표 궤도에 투입이 됐고 위성을 꺼내고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만 남은 상황이죠. 네, 일단 공식 확인 정부 이제 항우연이나 과기부 입장에서는 네. 5시 10분에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들려온 얘기를 보면은 3단 엔진이 정상적으로 700km까지 발사체를 쏘아 올렸고 예. 그 궤도에 확인이 됐고 3단 엔진도 정상적으로 정지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1차 때 실패했던 3단 엔진이 이번에는 성공을 해서 목표 궤도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뭐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위성 더미만 목표 궤도에 안착만 된다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의 취재 기자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한국형 발사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군요. 예, 잠시 후에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금 성능 검증 위성 분리
까지도 지금 확인이 됐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글쎄요. 맨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글쎄요. 뭐 속단하긴 좀 이릅니다만 지금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비행 정상. 네, 우선 지금 어쨌든 목표 궤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야 지금 이제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이 이제 분리 확인이라고 메시지가 떴는데요. 거의 지금 성공에 완벽한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를 좀 연결하기 위해서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누구보다도 벅찬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 실패도 많이 했고 준비도 오랜 기간 했었습니다. 그 어떤 느낌이셨는지는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 로켓을 이제 구성하는 그 요소들 중에 예. 엔진 같은 경우 이제 발사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네. 구성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발사체 기술은 뭐 여러 가지 규약과 규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도입하기 어려운 불가한 이제 어떤 기술들로서 그렇죠. 이 누리호 엔진 자체가 이제 국내 연구진의 노력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항공 분야에서는 이 고정밀 제품의 결함이 없도록 이 생산하고 철저하게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검증하고 한다는 의미에서 네. 이 저희가 정밀 기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로켓 엔진은 이 항공기 엔진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극저온의 상태에 놓여지고 그다음에 연소가 되면 초고온 상태에 노출이 되고 네. 그다음에 고압의 운영 조건들이 지금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검증하고 무결점 상태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누리호가 들어가는 전체 부품 수가 한 37만여 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 중에서도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대략 한 2,400개 정도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저희가 엔진 개발에 예. 누리호 엔진 개발에 관련돼서 여러 네네.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형상 구체화를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엔진 총조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번의 분해 조립을 통해서 절차 수립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모든 엔진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남다른 글쎄요,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리호 위성의 모사체가 분리니 확인이 됐고요. 지금 그렇다면은 모사체 분리까지도 확인이 됐고, 글쎄 이제 뭐 제 생각이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만 남은 시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현장이 연결이 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습니까? 나로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로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취재 기자 현장에서 보면은요, 장혁수 기자, 뭐 감격이 대단할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누리호가 발사된 지 약 20분이 지난 상태입니다. 현재 누리호는 이 1단 로켓과 페어링 그리고 2차 로켓까지 순차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까지도 분리가 됐는데요. 이 소식이 들리자 이제 현장에선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1차 발사 당시에는 이 페어링이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에 13분에 이제 목표 궤도인 700km에 누리호가 안착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위성 모사체와 이 성능 검증 위성이 차례로 사출이 됐습니다. 이 누리호 2차 비행 시퀀스를 살펴보면 이곳 나로우주 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제주도와 일본 나가사키현의 후쿠에지마 섬에서 각각 100km 떨어진 곳을 지나 비행했습니다. 이 분리된 로켓은 태평양 해양에 낙하가 되고요. 성능 검증 위성은 발사 42분 후에 남극 세종기지와 최초로 이 GPS 신호로 교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출한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발사 18시간 후인 내일 오전 10시쯤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지상국과 교신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발사가 문제없이 진행 중이지만 작동한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로우주센터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자, 장혁수 기자가 이제 현장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보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장혁수 기자가 언급한 대로 이제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아주 뭐 축하하는 분위기고 아주 환호하는 모습의 현장 화면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만 저 장면을 보면 일단 저 정도 되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하나 아까 장혁수 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꺼낸 이 모사체가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요 부분도 확인이 된 건가요? 어떻게 저 상황 보면 확인된 건가요? 일단은 모사체 분리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예. 이제 적정 궤도에 그럼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위성이 궤도를 정확히 돌면서 지상과 이제 교신을 했을 때 가장 마지막 완벽한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장의 이제 모습을 보시겠지만 항우연 직원들이나 저 현장에 가 있던 모든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지난주에 한번 연기가 됐을 때도 많이 초조했었고 그 이후에 일단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정말 좀 참담했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이거를 이번에는 좀 쏘아 올리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정했다고 했습니다. 예. 보게 되면은 이번 성공이 언뜻 보시기에는 만약에 성공한다 하면은 두 번째 발사만에 성공을 한다. 우리 너무 쉽게 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누리호 이 프로젝트 자체가 201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12년이 넘게 개발 과정이 필요했고 그렇죠. 거기에 많은 기업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엔지니어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 수정과 보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런 궤도에 안착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직접 발사체를 만들어서 네네. 쏘아 올린 나라가 된다. 좀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 이전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체 기술로 지금 실패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감격적인 성공을 거둔 것 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리호 위성 모사체 성능 검증 위성 분리까지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 꺼낸 위성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남극하고 연결을 교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확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상태로서는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성공했다. 여기까지는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거의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제 저희는 잘 모르지만 관제센터에 있는 우리 교수님 연구원들은 잠시만요.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브리핑을 통해서 주요 비행 과정, 성능 검증 위성의 분리 및 목표 궤도의 투입 여부, 그리고 향후 지상국과의 교신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발표를 마친 거를 연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네, 현재 상황에서는 예. 원래 예정됐던 이제 브리핑을 한 건데요. 이제 네. 목표 궤도에 이제 올라갔다. 예. 위성이 1단, 2단이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3단 엔진도 정확하게 700km 고도까지 올렸다. 네. 그 이후에 위성 모사체까지는 분리가 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확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공 여부는 결국은 지상과의 교신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한 30분 정도가 더 지난 후에 정확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누리호의 계획된 절차에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계획된 절차에 따라서 누리호는 종료가 됐고요. 데이터에 대한 정밀 분석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확인이 됐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기술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어떤지를 정밀해서 분석해서 하는 작업만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한 42분 정도 지나면 이제 교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교신까지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극지방인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정확히 그 시간까지는 이제 교신이 되느냐를 분석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된 누리호가 절차대로 종료가 됐다. 결국은 발사체가 발사를 하는 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항우연과 과기부가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서 30분 후에 정확한 발사 성공 여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예.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또 실린 위성 자체도 상업적으로 뭐 민간이 실긴 했지만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네네. 여기에는 이제 뭐 태양광이라던가 엑스밴더 레이더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이 실려 있는데 이제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우주에서 작동을 한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주에서 그러한 산업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부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민간 기업들도 그러한 우주 부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거에도 현재 항우영과 참여했던 모든 민간 기업들이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이제 뭐 엔진 개발하고 이제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신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다음 스텝, 다음 기회는 다음 작업은 뭐가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다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오늘 이제 발사가 거의 성공에 가깝게 됐다라고 지금 예. 거의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이제 항우연에서는 이미 이제 누리호 세 번째 누리호에 대한 부분들을 제작을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고도화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27년까지 총 4번의 이제 후속 발사가 예정이 되어 4번.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도화 사업이 갖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민간 업체가 체계 종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체계적으로 발사체에 대한 제작과 발사 운용에 관련된 이 체계 기술을 국가로부터 이제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즉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해외 선진국처럼 민간 주도의 어떤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아까 서두에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이 정부에서는 이제 중대형급 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해서 이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목표한 대로 성공을 이루게 되면 예. 이 우리의 독자 기술로 2031년에 예. 이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낼 수 있는 아하.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시 10분쯤에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한 이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거라는 지금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는 좀 이걸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방금 전에 언급해주신 4번의 이제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발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목표가 최종적으로 어디다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향후 개발, 우주 개발 계획 같은 거에 대한 좀 비전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2차 발사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 면에서 이제 실제 우리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등의 기술에 비하면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같은 힘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발사체가 좀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네, 위에 발사체가 무겁다.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앞으로 이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들 중에 한 가지인 건데요. 예. 같은 추력을 내는데 무게가 무겁게 되면 그만큼 이제 탑재할 수 있는 탑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겠죠. 그 모든 탑재량이 다 발사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데 네. 이런 성능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요. 예.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우주 발사체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또 문제는 발사 신뢰도입니다. 네. 오. 우주 발사체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성과 같은 탑재체를 싣고 우주의 어떤 원하는 목표 교대에 목표 속도를 올려놓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발사체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으면 네네. 그 위성을 누가 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주 발사체의 신뢰도를 올리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네.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많은 성공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발사 신뢰도가 올라가지를 않거든요. 네. 좀 전에 말했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역시 그런 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3차 발사를 포함해서 한 4번의 발사, 그리고 총 5번의 발사가 더 남아 있고요. 예. 이 5번의 발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사의 신뢰도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군살깎기라고 합니다. 어떤 오버 디자인이 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덜어낼 필요도 있고요. 예.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경쟁력과 발사체의 신뢰도를 올리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이제 다음 단계에 해야 되는 미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뉴스페이스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의 차이는 우주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있습니다. 이제 네. 우주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크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규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 네, 그러한 그 우주 뉴 스페이스 시대에 이제 가기 위해서는, 네, 민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경쟁력과 발사 신뢰대 외에도 어떤 생태계 검증과 생태계 그 건전한 생태계가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 네. 미션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임무를 수행하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낸 어떤 제품들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건전한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그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체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네. 근데 현재 그 대부분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들은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민간에서는 이제 주도해본 적이 없고, 네, 그다음에 기술력을 정부 국책연구소에 비하면 이제 기술력도 좀 약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런 부분들이 그 고도화 발사체 과정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 필요한 기술 이전들이 이제 수행되어야 되고, 네. 그 수행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업체들의 어떤 기술력이 많이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된다. 아. 네, 그런 부분들도 마지막에 이제 꼭 필요한 앞으로의 어떤 미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그렇군요. 네,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우주 고도화 산업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엘리트들이 지금 뭐 준비를 해서 발사를 올렸다 이렇게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그 인프라라든가 또 이 교육 문제, 우주 공학에 대한 교육 이런 시스템들은 우리가 잘 갖춰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우주를 이렇게 염두에 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첫 번째 우주를 그 염두에 두고 발사체를 시작한 것도 9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예. 선진국에 비하면 한 30년, 40년 정도가 뒤쳐져 있는 건데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성장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네. 아직까지 그 대학에서 혹은 뭐 그 대학과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예. 우주와 관련된 비행 어떤 정상. 교육 시스템이랄지 아니면은 교육 환경이랄지 하는 것들은 예.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편에 속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개선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래 우주 교육센터 같은 정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유사한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리호 목표 고도 700km 도달해서 위성을 분리했고요. 계획에 따라서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지금 5시 10분쯤에 공식적인 성공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최 팀장님께는 뭐 지금 우주 전체 향후 개발 계획 고도화 사업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개발에 참여했을 당시에는 거의 뭐 예상으로 하면 뭐 황무지에서 개발했다 이렇게밖에 느껴질 수가 없는데 고충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좀 지원이라든가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이 고도화 산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정부 주도 하에서 저희가 이제 발사체 사업, 이제 우주 이제 수송 관련된 사업들이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더 멀리 본다라고 하면 네. 이제 정부 주도의 어떤 산업에서 뛰어넘어서 네네.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반드시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엔진만 들어도 엔진에 대한 시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엔진 시험 설비들이나 예. 그다음에 엔진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구성품들, 연소기나 타워 펌프 같은 경우도 네네. 많은 시험 설비들이 필요를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민간 업체들도 역시 이 발사체 산업에 네네. 적극적인 어떤 그 투자나 이런 노력들도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발사체 생태계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는 첫 걸음마를 걷는 그런 수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부 주도하에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 배경과 그다음에 어떤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전폭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이제 시작 단계지만 뭐 수년 또는 뭐 얼마 안 가서 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그런 수준의 발사체 개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리호 발사 특보,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특보 최영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팀장, 이형진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TV조선 산업부 박상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